다음 의사일정 제15항 구리도시공사 가칭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영호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홍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임시 안건인 구리도시공사 가칭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 사업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제안 이유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과 한국판 뉴딜 정책에 입각한 스마트시티를 조성하여 구리시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장기 발전 방향 마련을 위해 구리시 토평동 일원의 구리도시공사 주관으로 추진하는 가칭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 사업은 민간 사업자와 함께 민간합동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추진하는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구리도시공사는 SPC에 출자하기 위해 지방공급법 시행령 제47조의 2에 따라 출자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고 적합으로 분석되었기에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SPC에 대한 출자 동의를 구리시 의회로부터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사업 개요입니다. 가칭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 사업의 위치는 구리시 토평동 일원으로 면적은 약 150m²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 해제 등을 고려한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1단계 사업으로 약 73만 m²을 우선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단계 사업 추진을 고려 2030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개발 방식은 도시개발법 제21조에 따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SPC 출자 사유 및 출자 비율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은 막대한 보상비와 조성비 등이 필요한 사업으로 구리시 도시공사의 재무구조상 사업비 조달이 어렵고 사업의 위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민간의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수행 능력과 재원 조달을 위해 민간합동 SPC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공사의 출자 가능 재원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11호에 따라 SPC 설립 자본금 50억 원 중 50%를 초과하는 50.1%인 25억 500만 원을 구리도시공사에서 출자하고 민간 사업자는 나머지 49.9%인 24억 9,500만 원을 출자하여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출자 방법입니다. 출자 금액은 25억 500만 원으로 구리도시공사 출자 가능 한도액인 59억 이내에 해당되어 전액 현금 출자 방식으로 출자하며 출자 시기는 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2월 중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조달 계획으로는 먼저 SPC 설립 후 SPC PFV 방식을 통하여 사업 진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며 출자 타당성 검토 결과 분양 수입 등을 고려하여 최대 필요 조달액은 약 1조 1,400원으로 사업비 조달에 있어 구리도시공사는 출자금 외에 채무 부담 행위는 없습니다.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인 한국산업전략연구원의 출자 타당성 검토 결과 구리도시공사가 본사업 추진을 위해 SPC 설립 자본금 50.1%를 출자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그간의 추진 사항입니다. 2020년 8월 3일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하여 동년 11월 24일 KDB 산업은행을 대표로 하는 구리 AI 플랫폼 개발사업단을 우선 협상자로 선정하고 2021년 2월 24일 공동사업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21년 4월 16일 출자 타당성 검토 의혹을 착수하고 2021년 8월 27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2035 구리도시계획안이 조건부 의결되었습니다. 참고로 시가의 예정 용지는 80.7m²으로 반영되었습니다. 2021년 11월 8일 SPC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를 보고하고
동월 11월 9일 구리도시공사 이사회에서 SPC 출자 동의안이 의결되었습니다. 또한 2021년 12월 8일 구리도시기본계획 승인되어 경기도에서 통보되었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1단계 사업의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 내년 2월 중 SPC를 설립할 계획이며 2022년 개발지원구역 해제와 도시개발구역 지정, 2023년에는 CC계획인가, 24년에는 공사 착공 순으로 진행 예정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2단계 사업은 2024년 2단계 사업을 위한 스가의 예정 용지 확대 반영을 위한 구리 도시 기본 계획 변경 절차를 시작으로 2025년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도시개발 구역 지정 변경, 2026년 실시계획 변경인가, 27년 공사 착공, 30년 공사 준공 목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6페이지와 7페이지의 의결 주문과 동의 내용은 앞서 보고 드린 내용과 중복되어 서면 보고로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 사업 SPC 출자 계획 및 관계 법령 등을 참고 사항은 부친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본 사업은 AI 플랫폼 기반 스마트 시티를 조성하여 구리시의 최고의 ICT 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구리시를 대한민국 4차 산업 중심의 자족 도시로 변화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성공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반드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구리도시공사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강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며칠 전에 이게 기사가 실린 거 봤어요. 언론 보도된 거. 이거 과장님이 했어요? 어떤 내용의 기사 말씀하시죠? 구리 한강 개발 사업 시동 SPC 설립 착수. 아니 보도자료 과장님이 내신 거야?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제 부의 안건으로 왔잖아요. 예. 주례의 때 충분히 갑론을박하고 예. 그리고 나서 제 생각에는 내년 정도에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갖고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부의 안건이 와가지고 이거 운영회의에서 운영회의를 열어가지고 이거를 임시 본회의장에 올리냐 마냐 이렇게 다 얘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오면 사실 의회를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의회는 당연히 해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도자료를 낸 것 같아요. 이건 뭔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의회에서 동의안이 통과가 된 다음에 이런 거 보도자료 내도 되잖아요. 사전에 이미 다 우리 통과도 안 했는데 의원들끼리 협의도 안 했는데 이런 거 벌써 미리 내면 우리가 뭐가 됩니까 의원들이. 보도자료를 좀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마저 잠깐 한 김에 이 말씀을 드리고 다른 의원들한테 질문을 넘기겠습니다. 저는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이 출자 동의안은 한강변 도시개발 사업이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이 끝나고 판결이 난 후에 SPC 출자 동의안을 처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만에 하나 구리시가 소송에서 졌다면 그 폭풍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의원들의 생각은 분분하지만 본 의원은 출자 동의안은 판결이 난 후에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개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소송 등 행정사항이 모두 완료된 상태에서 추진하는 게 최적이죠. 하지만 저희가 사업의 시작부터는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고 저희가 한강변 도시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이미 가처분 소송이 한번 이루어졌고
지금 그 이후에 본안 소송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본안의 경우는 대법원까지 가면 최장 3, 4년이 걸리는데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는 저희가 좀 너무 불합리하고요. 그래서 사업은 추진은 추진대로 하고 소송은 소송 대비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과연 맞는 걸까요? 사업은 사업대로 추진하고 소송은 소송대로 추진하는데 본의원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하나 소송에서 진다면 시계를 되돌려야 되는데 이게 과연 맞는 일인지. 제가 GWDC 그 13년간 끌어오면서 정말 초창기에 투명하게 해라. 투명하게 해라.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투명하게 안 했기 때문에 이 사단이 벌어지고 시간이 13년이라는 시간을 잡아먹었어요. 그 13년 동안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남하고 남양주시 보십시오. 구리시는 10여 년 동안 계속 정치되고 침체되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그 한강변 사업은 다들 원합니다. 왜? 그 수도권에서 남은 정말 요지 중에 요지입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사업을도 늦지 않다. 왜 임기 말에 이렇게 빨리 가려고 그러냐. 과장님 답변하세요. 예, 존경하는 김관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제적으로 한강변 그 토평동 일원이 그 의원님 지적대로 실제적으로 좀 개발이 지연되다 보니까 지금 수도권에 어떻게 보면 최적의 개발 요충지로 되고 또한 수도권의 그 교통이나 이런 사업을 사실 유치할 수 있는 그 최적지로 변해 있어서 사실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소송이 완비되고 이러한 또한 3, 4년을 기다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소송과 별개로 다 사업은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송의 그 판결 이후로 하시라는 거는 좀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고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현재 상태로서는 추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전 조금 이따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다 했어요? 예. 또 다른 질문 있는 의원님들은 질의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석윤 의원입니다. 가장 핫한 안건과 관련돼서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몇 가지 질문과 몇 가지 답변으로 이걸 마무리를 한다면은 좀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구리시에서 가장 노른자의 위치인 것은 사실이죠. 예, 맞습니다. 한강변과 관련돼서 중앙부처로부터도 저 개발 압력 내지는 그런 분위기를 많이 받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예, 사실입니다. GWDC 디자인시티를 건설하고자 하면서 10여 년 이상 정말 애를 많이 썼지만 현재 민선 측이 들어와서 종료 선언을 하고 그 마무리된 것도 사실이죠. 예,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작년 7월인가 8월쯤 민간 사업자 공모를 하겠다 그래서 동의안을 구리시 의회에 올렸었죠. 예, 올렸습니다. 그래서 동의받고 공모 절차를 거쳤죠. 예, 공모를 8월 3일 날 나갔습니다. 그때 이유는 어찌됐든지 간에 존경하는 김관수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순위가 석연치 않게 결정됨으로 인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죠. 송사에 휩쓸린 것도 사실이죠. 예, 가처분 이거가 가처분 신청을 몇 건 그과 관련돼서 몇 건이나 가처분 신청을 했었죠.
기억나는 대로요. 당시 가처분이 2건이 들어왔었는데요. 하나는 이제 사업 접수를 안 받아줘서 이제 그게 불합리하다는 가처분. 또 하나는 이제 사업자 조금은 명확하게 좀 답변해 주시면 지금 크게 예. 말씀하세요. 한 건은 사업 접수를 안 받았습니다. 사업 신청 서류가 미비돼서 저희가 네. 사업 신청을 안 받았던 건이고, 또 한 건은 그 당시에 이제 이후에 평가 이후에 저희가 이제 그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의 그게 부당하다는 가처분이 들어왔던 겁니다. 총 2건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가처분이 어떻게 됐어요? 인용이 됐어요? 아니, 가처분 2건 다 기각됐습니다. 기각, 각하된 거죠? 예. 기각이라고 표현합니까? 각하라고 표현합니까? 기각되었습니다. 기각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불복에서 이분들이 본안 소송을 다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본안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지금 본안이 접수됐고 지금 심의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지금 심의 중인 상태입니다. 심의 중이면 관련 부서에서도 가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한두 번에도 가졌습니까? 아니면 그 전 단계입니까? 그 전 단계입니다. 그럼 지금 아까 존경하는 김광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영호 담당 부서장께서는 대법원까지 올라가려면 3, 4년의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본안 소송이 받아들여져서 어떤 결과가 좋지 못한 시에 불리한 결과가 나왔을 때 이 사업에 대한 그 추진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지금 여쭤봤던 거잖아요. 그 부분은 뭐 A라는 케이스, B라는 케이스 이거 좀 뭐 답변 준비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본안 그러니까 소송이 들어와 부서장 입장에서는 예,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니까 예, 그런 결과가 나오면 뭐 그대로 추진이 되겠죠. 근데 예측 불허로 그 반대의 결과가 돌출이 되면 거기에 또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가 일단은 가처분은 기각이 됐고 본안이 들어와서 본안은 실제적으로 이제 소송을 진행 중인 거고요. 그 네. 본안과 별개로 사업 진행은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그거는 본안 소송과 아까 별개로 그거는 제가 뭐 끝까지 답변은 안 드릴게요. 왜 김관수 의원님이 여기에 본안 소송에서 시에 불리하게 작용되거나 뭐 이랬을 때 다시 원점으로 회귀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아까 질문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좀. 자, 그럼 제가 제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때 공모를 나갔을 때 전체 평수가 몇 평으로 나갔습니까? 1차 공모에는 150만 미터 제곱으로 나갔습니다. 그걸 통상적으로 알기 쉽게 국민들한테 얘기한다면 약 한 45만 평 정도가 되죠. 예, 그럼 지금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눠서 지금 사업을 시행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죠. 예. 시가와 예정용지로 물량을 그 총괄로 배정받았을 때 예. 한강변 도시개발은 몇만 평 정도로 요청을 했습니까? 단위로 제가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808로 저희가 한강변 개발 사업 그 토평동 1호는 받은 거고요. 저희가 72만을 사용해서 이번에 출자 동의안을 저희가 의결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걸 저기 시민들은 808 해배다 그러면 잘 계산을 그러니까, 못하니까 약 예. 22만 평 정도가 된다 이렇게 제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예, 미터 제곱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88, 근데 여기다 보면 예, 80만 면적이 1499천 해배에서 예, 45만 4천 평 정도가 된다 그랬어요. 근데 1단계가 예, 727천 해배니까 약 22만 평 정도가 1단계. 2단계는 772천 해배, 23만 4천 평이라고 여기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자, 그러면은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 45만 평으로 공모가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럼 그분들 입장에서는 1단계 사업만 한다면 상당히 어려움을 처하겠죠. 사업성이 없다. 예. 그래서 그분들이 이 사업을 못하겠다라고 나갈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저희가 공모 지침서 상에 예. 사실 단계별 그 개발 방안을 저희가 제시하는 안도 공모 지침서 상에 표시를 했었고요. 실제적으로 공모 지침 이후에 저희가 그 평가위원회에서 접수된 서류를 보면 단계별로 다들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투평동 1호는
단계별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마 통상적인 예로 적용돼서 그럼 여기서 진행됐습니다. 과장님이 명확하게 좀 의사 표시를 해주셔야 될 거가 일부 뭐 시민단체라고 표현해도 좋고 일부 애정과 관심 있는 시민이라고 표현해도 좋습니다. 예. 45만 평으로 사업 공모를 내보냈는데 예. 그래서 그 민간 영역들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여기 이제 응모를 한 거죠. 예. 그래서 누군가는 모르지만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잖아요. 그분들은 전체 볼륨을 45만 평으로 알고 응모를 했겠죠. 공모를 했죠. 우리가 구리시 우리가 도시 공고를 공사. 냈으니까 거기는 뭐 네, 접수를 응모했다는 했죠. 표현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뭐 서류를 냈겠죠, 그죠? 예. 제안서를. 예. 근데 이제 그럼 그분들은 제안서를 내면서 1단계, 2단계라고 명확하게 그 공고문에 나갔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단계별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허용을 했고요. 실제적으로 그 공모에 접수한 그 3개사 중에 2개사는 단계별 개발 계획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럼 지금 우선협상 대상자로 결정된 그 컨소는 예. 단계별 추진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제안서를 냈다 이렇게 제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가 공모지침서 상에 실제적으로 1, 2등, 그러니까 2등급지가 있어서 그 단계별 개발 계획을 언급을 했었고 실제적으로 이 사업하시는 분들도 단계별로 접수했다고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선협상 대상자로 결정된 분도 저 컨소도 그걸 인지하고 있다.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일부 시민은 시에서 허위 공고를 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45만 평이 총 개발 용직이 있지만 단계별로 개발 추진 계획이라는 걸 우선협상 대상자 컨소도 인지하고 있었고 협약 내용도 이게 들어가 있습니까? 협약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자꾸 시가와 예정 용지로 물량을 확보했기 때문에 한강변 도시개발 사업을 경기도로부터 뭐 승인을 받았다. 뭐 이렇게까지 주장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시가와 예정 용지의 물량 확보하고 그 승인 내용하고 한강변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된 개발구역 지정하고는 별건의 문제죠. 저희가 기본 계획서 상에 실제적으로 이제 그 면적을 저희한테 그 승인해 준 거고 개발은 실제 구리도시공사가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예, 한강변 도시개발 사업을 경기도로부터 승인받은 거가 아니라 예, 구리시 2035 기본 계획에 예, 시가와 예정 용지로 물량만 확보가 됐다. 이게 팩트잖아요, 그죠? 예, 물량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경기도하고 그린벨트 이제 해제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럼 어떤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일단은 지금 이제 출자 동의안이 의결해 주시면 다음 절차는 저희가 지비 해제 물량 협의가 물량 먼저 확보를 하려면 예, 물량 조정을 하려면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죠. 예, 그럼 부속 서류가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다 첨부돼야 됩니다. 네, 그러면 작년 8월 달에 공고가 나가고 예, 11월 달쯤 우선 협상 대상자가 우여곡절 끝에 11월 말인가 12월쯤 연도 말쯤 결정이 됐죠. 협약서는 금년도 2월인가 썼고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요 사이에 입에도 담기 싫은 대장동 사건이 터져버렸죠. 대장동 성남. 이제 8월에 올해 그죠? 8월부터 금년도에 이제 터졌잖아요. 예, 그죠? 예, 맞습니다. 네. 대장동이 터짐으로 인해서 법이 바뀌었죠. 도시개발법이 개정이 본회의 됐죠. 통과 후 12월 21일 날 공포되었습니다. 어쨌든 도시개발법에 11조 2가 별도로 신설된 거 인지하고 있죠?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은 여기서 제가 다 뭐 이렇게 일독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법이 개정됐는데 언제부터 시행을 합니까? 예정이.
시행 시기는 개정 후 6개월로서 2022년 6월 22일이 됩니다. 그럼 내년도 6월 22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겠죠,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거는 이 개정된 법률에 접촉을 안 받죠. 저희 한강변 개발 그럼 사업은- 다시 물어볼게요. 예, 일반적으로 법이 개정이 되면 이전부터 추진하던 사업은 기존 법령으로 진행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일반적인 예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일단 시가와 예정 용지로만 그리미터 물량 확보만 된 거죠. 예. 네. 그러면 신규 사업은 어느 법을 적용받아야 돼요? 신규 사업은 이제 개정된 도시개발법으로 적용받아야 되는 당연히 사항입니다. 그 법에 적용을 받겠죠. 예. 그러면 한강변 도시개발 사업은 어느 법을 적용받아요? 한강변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저희가 개정된 도시개발법 부칙에 의거 실제 이제 시행령이 아직 공포는 안 되었지만 이제 네. 법을 뛰어넘는다고는 못 보고요. 시행령 부칙의 규정에 보면 도시 관리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는 그 이전법을 적용받고 지정되기 이전 그러니까 지정이 되었으면 이전법을 적용받고 네. 지정이 안 되었으면 개정된 법령으로 지정받기 때문에 한강변 개발 사업은 개정된 법령을 적용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확인할 거는 한강변 도시개발 사업은 개정된 법령과 시행령에 접촉을 해당이 된다. 예, 해당이 됩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사업 협약부터 논의가 돼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한강변 도시개발 사업 경우 민자 사업자가 협약을 체결했습니까? 예, 사업 협약을 2월 24일 날 체결했습니다. 언제요? 2021년 2월 24일 날 사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럼 자, 여기서 이제 확인합시다. 사업 협약서는 체결이 됐어요. 그죠? 예. 그리고 별도의 어떤 행정행위가 진행된 거가 별로 없어요. 그죠? 지금 타법인 출자 동의안과 이러한 그 단계별 개발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예. 요 사이에 도시개발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죠? 예. 예, 아직 대통령령 시행령이 시달이 안 됐죠. 예, 시달이 안 됐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한강변 도시개발 사업은 개정된 법률에 적용을 받으니까 거기에 내용에 따라서 다시 출발을 해 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죠. 예, 다시 출발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저희들이 SPC를 출자 동의안을 승인을 해준다 하더라도 개정된 법률과 대통령령이 아직 안 내려왔지만 그거가 내려오면 거기에 적용해서 또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개정된 법령에 준수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거기에 핵심을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예. 개정된 법률을 제가 쭉 보다 보니까 도시개발법 제11조 2에 따르면 민간사업자 협약 체결 후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여기서 지정권자는 경기도지사를 얘기합니다. 경기도지사죠. 예. 그러면 법률이 개정되기 전 도시개발법의 지정권자는 누구였죠? 그 당시 지정권자도 경기도지사였죠. 경기도였어요? 예. 그럼 똑같은 거예요? 이전에는 이전에는 사업협약 체결을 하면 실제 그게 이제 인정이 체결을 됐었던 하면 거죠. 시장이 인지하면 경기도에서 보고 형태만 취하면 뭐 되는 경우라면 예. 요 개정된 법률안은 뭐예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엄청나게 강화가 됐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예, 개발법에 개정된 법률안에 의거, 그러니까 이전의 개발 법령보다는 이런 좀 예전에는 이제 보고 사항이 승인으로 바뀐 사항이 있어서 강화됐다고 판단됩니다. 굉장히 많이 강화됐죠. 예, 그러면 지정권자가 경기도 도지사예요. 예, 도지사는 승인권자인데 국토부 장관에게 그 내용을 또 다시 보고해야 되죠. 법령에 의하면 지정권자가 승인을 해주고 승인 이전에 국토부 장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한강변 도시개발 사업은 협약서 지정권자는 경기도지사다. 경기도지사가 승인을 하기 전에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 이렇게 확인하고 싶은데 맞습니까? 예, 개정된 법령 11조 2 제4항에 의거 예,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맞죠? 예. 그럼 한강변 사업도 이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겠죠? 저희가 사업협약 예, 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현재는 시행령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가 어느 정도로 강화됐는지 어떤 걸 제출해야 되는지 지금 알 길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 이제 그 공포가 21일 날 됐고 지금 시행령을 지금 논하는 거죠. 시행령은 너무 아직 안 빠릅니다. 내려왔으니까 알 길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나 법률의 과거보다는 굉장히 강화됐다. 여기까지는 인지하고 있는 거죠.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타법인 출자 동의안 의결 후에 도시공사에 설립되는 SPC에 지분 참여할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참여합니다. 50.1% 그죠? 예. 이 돈은 어떻게 마련할 거죠? 구리도시공사 이제 이사의 의결 등을 거쳐서 저희가 2월에 지금 SPC 설립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 의원님들하고 뭐 이렇게 조율을 해서 동의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대통령령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죠? 예. 그 전에 SPC로 설립을 해서 다른 각도로 준비하다 보면 대통령령이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대통령령이 시행이 되면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예. 그 출발을 해야 된다. 왜 그 전에 잘못 준비했다가 의령에서 내가 준비한 거고 전혀 다른 각도 다르면 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현재로 개발법이 개정이 된 게 이제 강화되는 수준이었고요. 저희가 그 전에도 실제적으로 이러한 그 지비 해제 물량 협의 등 그 관리계획 변경을 하기 위해서 용역이나 아니면 이런 사업 등은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해야 그러니까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개발 사업은 절차법이에요. 예, 하나 절차가 넘어가요. 그 다음에 절차가 넘어가는데 예, 그렇지 않다 보니까 엄청난 문제들이 파생이 되죠. 예. 왜 송사에 휘말렸어요? 그 재계 12안에 들어가는 걸 뭐 3개 업체니 2개 업체니 그게 기준이 이러니 저러니 하다가 이 송사에 휘말리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을 잘못 선정함으로 인해서도 송사에 휘말리는데 대통령령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SPS에 어떤 행위를 하다가 이거 대통령령에 담겨져 있는 내용하고 전혀 다르다면 또 다른 각도로 또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인력 낭비, 시간 낭비,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설립 시기와 이제 비슷한 시점에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시행령이 하달이 될 것 같고요. 시행령 하달하기 이전에 자치단체의 의견을 물어보는 절차가 있어서 저희 아니, 저는 행정병 주장하는 개발 거는 사업은 대통령령이 시행령이 내려오는 시점쯤 돼서 뭐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하되 SPC 설립하고 출발하는 건 그쯤이 돼야 시기적으로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설립해 주시면 시기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냥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지분 참여 후에 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어쨌든 사업을 추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다음에 SPC 들어가면 AB에서 50억이 지금 다른 법이나 자본금이 형성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죠? 그럼 잘못하다 보면 불필요한 행정과 이런 것들이 낭비될 우려가 매우 커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를 조율해서 추진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도시공사와 협의하고 저희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독부서가 도시개발과잖아요. 그래도 오늘 말에 때려준다 해서 돈도 없는데 어디서 저 대출 받아갖고 1월달, 2월달에 막 SPC 설립해가지고 쭉쭉 나가다가 4월달에 대통령령이 내려왔는데 우리가 준비했던 거하고 각기 다르다, 방향이 다르다. 그럼 그동안 추진했던 거는 뭐예요? 거기에 사람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인건비, 인력 낭비가 됐을 거고, 행정력이 낭비가 됐을 거고, 이런 거를 감안해서 추진하라는 걸 여기 주문하고 싶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그런 것들은 좀
그 시행령 내려오는 시기나 또그 행정력을 낭비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이렇게 주문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면서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하나만 더 하고요. 아까 협약서를 쓰는데도 경기도의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예, 그러면 이제 다른 법인의 출자 동의안이 나갔어요. 예, 만약에 오늘 통과가 됐어요. 그죠? 예, 근데 새로 개정된 법률에 적용을 받으면 예. 출자 동의를 변경해서 다시 받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죠. 발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저희가 시행령이 아직 하달이 안 되었지만 신규로 받는 건 아니고요. 아마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상황이 발생되는지는 시행령 하달 이후에 저희가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도 면밀히 검토해서 뭐 간과해서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야기되는 걸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십사라고 해서 높아심에서 오늘 구구절절 제가 주문하고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명심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는 의원님. 예, 김강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안승남 시장께서 언론에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벤치마킹한 구리 한강변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거 보셨죠? 예, 봤습니다. 그래서 대장동 사업과 그 사업 방식이 거의 비슷하다. 예, 도시개발법에 한 그 개발 사업이니까. 그리고 대장동 사업이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50.1%, 민간이 49.9%, 구리 한강변 도시개발 또한 구리 도시공사가 50.1%, 민간 지분이 49.9%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지금 이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토평수택동 일대 45만 평, 그죠? 27년까지 스마트 시티를 짓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거의 이 한강변 사업은 그 당시 언론 발표에 따르면 토지 조성 미만 4조, 이 국책 사업과 맞먹는 매머드급이다, 이렇게 언론에 나온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사업 제안자가 순위가 바뀌었어요. 공모지출서 위반됐다고. 근데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제안서 작성을 했는데 그게 갑자기 자기네도 모르게 바뀌었다고 이렇게 언론에 발표한 걸 보면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이 언론에 보면 KD 콘소가 공공기여금이 GS 콘소보다 5,110원이 적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공모지출서 그거 그게 시공 능력 평가에서 그게 잘못됐다고 바꾸면 이 사람들이 반드시 소송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리고 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잘 표기해 놨어요. 지금 문제는 이제 이게 초과이익 환수 부분인데 이 언론에 따르면은 KDB 지금 2순위에서 1순위로 된 KDB 컨소시엄은 초과이익 환수 방안을 입찰 제안서에 쓰지도 않았어요. 이런 사람이 2순위에서 1순위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도 좀 의아스러워서 물어봤더니 이거 결정할 때 평가위원회 있죠. 예,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뒤바뀔 때 평가위원회의 역할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구리 도시공, 이 사람들 주장은 그거예요. 만약에 자기네가 공모지출서를 위반했다 그러면 평가위원회에서 평가위원회에서 거기서 결정을 내려도 되는데, 그리고 만약에
공모지침서가 잘못됐으면 차순위가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구리 도시공사가 나섰다는 거예요. 이게 업계 정설이랍니다. 저희가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게 된 경우에는 저희가 공모지침서상의 이런 초과이익 부분이나 아니면 민간 기업원을 저희가 그 판단으로 해서 저희가 결정한 건 아니고요. 공모지침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선정을 한 것이고 그 부분의 내부의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뭐 어느 부분이 공공기여를 많이 했냐 그거는 좀 수치로 나오는 건 주관적인 객관적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걸 통틀어서 지금 본안 소송 중이잖아요. 다만 이게 그 기각됐다고 해서 그거는 그 초창기 부분이고 이제 본안 소송 가면 이 모든 걸 본질적으로 다루잖아요. 그래서 위험하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위험하다. 도시공사도 잘한 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판결이 뒤바뀌면은 여지껏 해왔던 거, 또 GWDC 같이 시간만 잡아먹는다. 그래서 우려하는 입장에서 내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겪어봤잖아. 반면교사로 해가지고 이건 정말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어떻게 답변 드릴까요? 아니면? 예. 네. 또 다른 질문 있는 의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구리도시공사 가칭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구리도시공사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혜를 김강수 요청합니다.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혜를 요청합니다. 정해? 정해요? 예. 네, 엄마는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구리도시공사 가칭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 사업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석연 의원입니다. 구리도시공사 가칭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다른 법인 SPC에 대한 출자 동의안과 관련돼서 지방공기업법 제54조에 의거 다른 법인 SPC에 대한 출자 동의를 구리시 의회로부터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건과 관련돼서는 도시개발법이 개정되어 2022년 6월 22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정된 도시개발법 제11조의 2에 따른 법률과 시행령에 적용을 받아야 하는 사업이므로 행정력 낭비와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SPC 또한 설립 시기를 조절하여 신중하고 정확한 행정행위를 주문하며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네, 박석윤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제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박석윤 의원님의 동의에 제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구리도시공사 가칭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 사업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5항 구리도시공사 가칭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 사업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은
박석윤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제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종의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구리시의회는 올해 마지막 임시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올 한 해 구리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종 안건 심의 등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구리시의회에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20만 구리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에서는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관련 자치법규 26건을 의결했습니다. 진정한 주민중심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2022년 이민년은 검은 호랑이의 해라고 합니다. 검은 호랑이처럼 힘찬 기운으로 새해에는 이기에서 벗어나 20만 구리 시민 모두가 희망찬 미래로 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의원들도 일신 우일신에서 힘찬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새해에는 20만 구리 시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바라며 소망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